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의 맞춤 교육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번 단원은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응용 분야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을 우리 같이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 먼저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우리가 이제 5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만 이용하는 경우,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를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또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비즈니스, 이렇게 5가지 비즈니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무엇인지, 이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이거 여러분들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분류 기준과 유형을 설명할 수 있고, 각각의 유형별 서비스 형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단원을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무엇이고, 이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또 이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우리 특성에 대해서 한번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우리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는 이제 사업인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할 경우에, 그쵸?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의 기회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쵸? 따라서 비즈니스의 우리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은 먼저 비즈니스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응용력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쵸?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제품, 사물 인터넷을 통한 제품과, 그치? 그를 통해서 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하는 이 서비스가 결합된 혼합 방식의 비즈니스용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특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떤 혁신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치?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우리 사업을 분류해보면 이 데이터에 따라서 한번 좀 분류를 해볼게요. 사물 인터넷의 그 사물들의 스마트를 위해서 우리 센서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센서 데이터를 종류에 따라서, 센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쵸?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만일에 우리 사물이 어떤 특정한 제품이 단일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만을 활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의 데이터, 자신의 하나의 시스템에 센서가 달려있고 그 센서의 데이터에 의해서 자신의 제품이 동작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유형의,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의 기능이 동일한 거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여러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그런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제품,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유형의 여러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를 나눠보면 단일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만을, 그쵸? 활용하는 경우와 여러 다른, 동일한 유형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그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체중기, 그러면 체중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체중기가 여러 개 체중기로부터, 그쵸?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그 제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유형, 뭐 체중계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밥솥 등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치? 서비스하는 그러한 그 사물 인터넷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일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동일의 유형의 여러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유형의 다른 제품, 그쵸? 여러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우리 그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 기준을 세울 수도 있어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작동하는 제품. 그쵸? 센서 데이터라고 그냥 시스템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냥 작동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만을 이용해 가지고 작동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에 센서가 달려있고 그 센서의 값에 따라서 제품의 동작을 달리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은 유형의 여러 디바이스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이용하는, 작동하는 그러한 제품,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치? 진정한 우리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그쵸? 그 가치 측면에 보면 이렇게 가치가 높은 거는 위에서 밑에죠. 그쵸? 서로 다른 유형의 디바이스들을, 그치? 만들어낸 데이터를 혼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그 서비스나, 그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종합적으로 분류해보면, 우리 이렇게 그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유형 1, 2, 3, 그쵸? 4, 5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유형을 우리 유형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데이터 이용 관점과, 그치? 그래서 그거를 판매 대상.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 이용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고, 그것은 무엇을, 우리 비즈니스니까 사업이잖아. 사업이면 뭐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그 판매에 대한 대가, 가격, 그쵸?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데이터 이용 측면에서는 첫 번째, 자신의 데이터만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로부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쵸? 세 번째, 서로 다른 유형의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 유형은 어떤 데이터도
자신이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고 또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디바이스도 이용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뭐 그 스마트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이 수동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어떤 그 제품에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풍기 같은 경우 내가 몸이 지금 날씨가 더운데 내가 감으로 더우면 선풍기 켜고 그쵸? 뭐 날씨가 덥지 않은데 그럼 선풍기 끄고 이렇게 그치? 내가 수동으로 어떤 수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형 1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에 목적을 두는 거지 어떤 데이터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죠. 뭐 센서가 달려 있다든가 어떤 자동으로 구동되는 구동기가 달려 있다든가 뭐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은 좀 저렴하겠죠. 스마트가 아니죠. 그쵸? 자, 두 번째 비즈니스 유형은 자신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그쵸? 자신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신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동작하는 유형이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제품에 센서가 달려 있어 갖고 그치? 그 센서가 감지한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제품이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을 안 하는 건지 뭐 세게 동작할 건지 약하게 동작할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치?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에 그치? 온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센서가 있어 갖고 그 온도에 따라서 그치? 그 방을 얼마큼 더 그치? 시원하게 해줄 건지 덜 시원하게 해줄 건지 그래서 방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그치? 온도가 방의 온도가 높으면은 그치?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방의 온도보다 그쵸? 바깥에 설정된 온도보다 바깥의 온도가 낮으면 에어컨이 꺼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치? 자체적으로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동작 유무 동작의 어떤 유무를 결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그래서 유형 2로 이제 분류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데이터는 그냥 자체의 제품만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쵸? 이것도 판매는 디바이스만 판매하는 거지 그치? 그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뭐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형 3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디바이스의 데이터도 이용할 때, 그치?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냉장고다 그러면 여러 냉장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그, 체중기다 그러면 여러 체중기가 인터넷상에 그, 연결되어 있는 여러 체중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여러 체중기로부터 데이터를 위해 모아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우리 실행되는 그 어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아시겠어요? 종합적으로. 그치? 예, 그랬을 때 그런 이용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쵸? 유형 3은 제품도 팔지만, 그치? 그 각각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도 의미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체중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잰 체중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잰 그 몸무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그 잰 몸무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비만도가 얼마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그 사물 인터넷에 있는 그런 체중계 사람들이 체중 쟀던 것을 쭉 한번 모아놓으면 뭐 어느 지역에 뭐 더 비만도가 높다든가 어느 연령층이 더 비만도가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판매 대상이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요건 자동화 측면이고요. 자동화 측면이고, 그치, 이거는 수동 형태죠. 수동으로 움직이는, 제품이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똑똑하다라는 거죠.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그쵸? 제품이 스마트한 제품이죠.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그런 것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의 데이터도 이용하고, 그쵸? 동일한 데이터도 이용하지만, 또 다른 디바이스의 데이터도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 가전제품을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유형이. 세탁기, 냉장고, TV, 밥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데이터를 종합하면 또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거, 더 몰랐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거고, 이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도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쵸?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유형은, 그쵸? 자신의 데이터도 이용하고요. 그쵸? 자신의 데이터도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그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이용할 때 자신의 데이터도 이용하지 않지만은, 그치? 여러 데이터에서 발생한, 그치? 여러 유형의 장비에서 발생한 그 데이터만을, 요거를 판매하는 것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된 결과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것을 갖다 우리는 그쵸? 5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로 다른 디바이스 요거 조금 하나 지워서 요거 2용 이렇게 하자고요. 그치? 서로 다른 유형의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게 있잖아. 서비스. 그쵸? 결과를 서비스 해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5유형이다. 그래서 1유형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제품. 2유형은 자신의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제품. 3유형은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그쵸?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제품. 그치? 그 다음에 4유형은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제품. 그 다음에 5유형은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어떤 제품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쵸? 그래서 먼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동형의 내용이죠. 그냥 센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쵸?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용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어떤 데이터도 생성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선풍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선풍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온도를 내가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온도에 따라서 선풍기가 켜지고, 또는 강도가 세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풍기는 내가 이렇게 체온을 느껴서 너무 덥네? 그럼 선풍기 버튼을 눌러서 켜고, 그치? 시원하네? 그러면 이제 끄고, 이렇게 수동을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수동하는 거. 그런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1유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센서 데이터가 없죠. 센서가 거기 달려있지 않죠.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치? 이런 것들이 안 달려있겠죠. 또는 그렇지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하지는 않는 경우야. 제품이.
내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생성하는 거지 내가 바로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시겠어요? 그죠? 센서가 없이 제어 명령에서 동작하는 구동기 이게 이제 수동형이지 수동 이거지 그치?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서버에서 전달기 서버에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서버에서 전달하는 광고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 보여주는 거. 서버에서 저장된 광고만 보여주는 그걸 갖다가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그랬거든요.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도 인류형에 할 수 있어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만을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우리 다음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디지털 사이니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 디지털 사이니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사이니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쵸? 여기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개론에서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그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뭐지? 그러면 이 키워드로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본 거잖아요. 보여줘요. 그쵸? 2054년을 배경으로 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쵸? 이게 그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대상으로 어떤 그 과학적 공상 영화라는 그런가요? 그쵸? 이런 것들 홍채 인식을 하는 행인의 신원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그 사람을 그치 이게 홍채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범죄형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메이저한 사람인지 마이너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마이너 레퍼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범죄가 가능한 사람들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 영화에 보시면 5개 광고판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치? 어떤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서버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라 그러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디지털 사이니지 한번 보시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치면 이거 개괄적인 어떤 그 영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쭉 한번 보셔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류형에 해당되는 거는 그치? 여러분들 원격 제어 제품들 있잖아요. 원격 제어 제품들 조명이라든가 가스 밸브 전원 스위치, 장난감 이런 것들 우리가 조명을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켰다 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가스 밸브도 껐다 켰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인류형이 할 수 있죠. 왜? 센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리모컨으로 조종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인류형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의 모델은 그냥 물리적 장치만 판매하는, 아까 종전 시간에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품만 판매의 목적이 있는 거죠. 데이터 판매는 하는 건 아니고. 아시겠어요? 장치 가격이 비싸거나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 이게 뭐예요? 그 창업이죠. 스타트업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창업이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유형은 적합하지 않죠. 창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치, 내가 특별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특별한 아이템이 되는 게 아니죠. 특별한 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창업하는 그 벤처기업, 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치, 그 올바른 그러한 사업은 아니지. 창업이라고 하는 것, 창업한다고 하는 것은 뭐야? 특별한, 그치, 차별화되어 있는 그 제품을, 그치, 그 만들어서 창업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차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장난감, 뭐 탱크보트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가 이제 움직이게끔 한 게 되겠죠. 스마트폰에 미리 해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다 꽂아 놓으면, 여기다 뒤에다 꽂아 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얘가 뭐 몇 미터 가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필립스 LED 램프, 이거 뭐 우리가 그 박수 한번 치면 켜지고 두 번 치면 꺼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사람을 감지를 해서 그냥 켜지고 꺼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류형에 해당되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제품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제품들은 주변에 엄청 많죠. 아시겠어요? 우리 에어컨만 같아도 실내 온도 그를 세팅해 놓으면 그 온도에 따라서, 그치? 그 에어컨이 작동이 되거나 뭐 꺼지거나, 또 에어컨의 바람의 세기가 세지거나 꺼지거나 뭐 이런 것들 주변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은. 아시겠어요? 뭐 예약을 해놓으면, 시간적인 예약을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죠. 센서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정의와 가장 일치하는 것, 그런가요? 시장에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제품들 엄청 많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센서 장치가 그 장치 혹은 그 장치 주변의 환경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간척한 후에 수집된 데이터 및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그쵸? 정해진 규칙 또는 사용자의 제어 명령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뭐 온도가,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켜지고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 꺼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런 거 종류 중에 하나가 재미난 것이 우리 송파구에 사물 인터넷 종이팩 수거함이 있어요. 여기. 그쵸? 요거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송파구에 IoT 종이팩 수거함이 있거든요. 이 버리면 주민의 삶이 풍요하다 이런 건데, 여기 여러분들 우유팩 있잖아요. 우유팩.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우유팩을, 종이팩을 수거함에다 넣으면은 그것을 얼마큼 수거했는지, 얼마큼 여기다 우유팩을 놓는지에 따라서, 그쵸? 그 팩을 넣는 데 따라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포인트를 주고 일정량의 포인트가 올라가면, 그치? 실제 뭐 우유, 그치? 종이팩 10개를 버리면, 우유팩을 10개 버리면, 그쵸? 1,000원 상당의 200ml 우유를 뭐 쿠폰을 가지고 주면 그 메일 유업에서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그치? 송파구의 사물 인터넷 종이팩 있잖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종이팩을 넣으면은 센서가 있어서 얼마큼 놓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얘가 스마트 밴드가 있죠. 스마트 밴드. 아시겠어요? 스마트 밴드. 이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 밴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량을 해서 뭐 혈당량이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뭐 몇 박스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측정하는 밴드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키 듀얼 밴드라든가, 그쵸? 미코치, 애디다스의 미코치 스마트런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그치? 그치? 장치가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그 데이터가 해당 디바이스 혹은 그 디바이스의 이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들. 그치? 이런 거는 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우리 해당 장치만 이용하는 거니까 그 장치에서 만들어진 뭐 나의 뭐 여기 몇 박스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정보가 될 수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류형은 자기 자신만 쓰니까, 나 자신만 쓰니까, 그쵸? 여기서 측정된 거는 내 스마트폰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요 센서에서 측정된 건 내 스마트폰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관련된 이유로 해당 디바이스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유형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그쵸? 그냥 제품 자체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제품을 자동화시키는 데만 쓰는 거니까. 그쵸? 그 제품 안에 들어가는 그 온도 데이터라든가 뭐 맥박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쵸? 판매되는 게 아니죠. 그쵸? 이용자 관점에서 제품의 가치가 제품이 제공하는 정보 가치보다 그치?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치? 정보 가치는 별로 높지 않은 거지. 그치? early adopter 이거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미리 써보는 거 있잖아. 우리가 early adopter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화가 실제 방영이 되기 전에 그치? 우리 그 영화를 미리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어떤 이제 early adopter라고 그래. 그래서 품평을 보는 거야. early adopter나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 기획자들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치? 주로 표준화된 센서나 모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그쵸? 사용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너도 나도 이 사업은 단순하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업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만을 이용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 유사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거와 유사한 제품들이 만드는 거죠. 대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체제라는 거죠.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내 제품이 안 팔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제품이 많이 안 팔리죠. 그쵸?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그치? 피자 많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피자 많이 먹으면 햄버거 많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피자와 햄버거는 대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이런 제품을 만들면, 그치? 이런 것들 누가 만들었다 쳐봐. 그러면 이거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아이디어가 높은 게 아니니까. 따라서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서, 그치? 제품별을 경쟁 강도가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익은 많이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사슬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비즈니스용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그치? 제품 자체를 이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이키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어? 그치? 나이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웨어,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잖아. 특히나 스포츠화를, 그치? 신발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파는 회사가 이거를 팔아서 이거에 대한 이윤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출시함으로써 이거 가격을 싸게 함으로써, 그치? 그러면 듀얼밴드까지 있으니까 싸게 함으로써 그치?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쵸? 스포츠웨어를 더 많이 팔 수 있죠. 예전에 왜 우리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사면 거의 공짜로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껴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치? 그러면 죄송합니다. LG 사는 것보다 삼성은 스마트워치까지 주니까 삼성 핸드폰을 더 많이 샀잖아. 기업차끼리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치? 제품을 더 많이 팔리고, 원래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크로스 세일링이다 그래요. 크로스 세일링을 어떤 하나를 팔면 또 다를 판매하는 거. 크로스 세일링. 아시겠어요? 컴퓨터를 사면, 그치? 프린터기까지 껴준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컴퓨터를 사면 프린터기는 더 저렴하게 준다. 이런 거 많잖아.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치?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가치 사슬을 가지려고 한다. 아시겠어요? 방카슈랑시라는 건 뭔가요? 그치? 뱅크 어슈런스의 약자거든요. 방카슈랑스는 뱅크 어슈런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회사하고 은행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험 상품도 팔아요. 그거 갖다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면, 그쵸? 뱅카슈랑스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뱅카슈랑스.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업무를 같이 판매하면은, 그쵸? 판매 저거가 높아지겠죠. 와이타이는 뭔가요? 와이셔츠와 넥타이 판매하는 코너예요.
아시겠어요? 와이타이는 넥타이와 그치? 와이셔츠와 넥타이. 와이셔츠 사면 넥타이 많이 사겠죠? 나이키의 듀얼 밴드와 그죠? 나이키 스포츠웨어 그죠? 미코치 이거 에디다스요. 에디다스의 그쵸? 미코치 스마트런이라고 하는 이 시계 있잖아요. 그쵸? 이 시계를 그 판매하면 에디다스 운동화를 더 많이 사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생성한 생성한 데이터만 이용하는 그 제품을 이용 그런 사물 인터넷 제품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